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또다시 한번 마이너스 3%에 가까운 폭락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후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이 팔란티어 주식 현재 마이너스 16% 지금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또다시 한번 폭락 흐름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저는 종가 베팅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으며,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중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뮤주얼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술 한잔 이상 가입해 주시면 단체 대화방, 서로 멤버들 간에 그리고 저와 단체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급팬은 이제 단타 매수 매도 계좌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황 먼저 보기 전에 왜 나스닥이 3%에 가까운 하락 흐름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어제 오후부터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부터 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제 뉴욕 증시는 이제 다우는 마이너스 1.78% 하락한 34,312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2.88% 하락한 13,716포인트, S&P 500은 마이너스 2.12% 하락한 4,380포인트에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모두 지금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등 일단 이제 전쟁 리스크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쟁 리스크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러드 총재가 한 번 더 CNBC에 나와서 7월까지 금리 인상을 4번 정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4월 달부터 긴축 전쟁을 실시를 해야 된다. 양적 긴축, 이제 돈을 거두드리는 이제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 블러드 총재 이 개인에 대한 의견이고, 어찌되었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적 긴축은 하반기쯤에 실시를 하고, 일단 이제 금리 인상 횟수는 이미 시장에서 올해만 7회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지만 양적 긴축을 만약 빠르게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증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예정대로 하반기에 들어간다면 좀 이미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오히려 회복하는 장세가 3월 FOMC 이후부터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빅테크 종목들 대부분 큰 폭으로 빠졌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3% 가까운 하락, 구글이 마이너스 3.81%, 애플 마이너스 2%대, 아마존 마이너스 2%대, 그리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5%대의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제 월마트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배당을 늘렸고요. 자사주 매입도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월마트가 4%대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 기업의 장점은 이렇게 적극적인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연간 배당을 2.2달러에서 2.24달러로 상향한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점이 미국 주식의 매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7.51%큰 폭의 하락 흐름 나왔는데, 사실 엔비디아도 이 월마트처럼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등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는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리고 현재 전쟁 리스크가 나게 되면 이 반도체 주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주식이 큰 폭으로 빠졌다. 하지만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되돌림 현상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지난주에 이제 겪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쯤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큰 폭의 반등 흐름이 나왔듯이, 다시 한번 전쟁 리스크 해소 시에는 큰 폭의 반등 흐름이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제유가나 천연가스를 보았을 때는 큰 폭의 전쟁 리스크는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이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유가 천연가스가 그렇게 폭등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빅스 지수 보면 빅스 지수가 27.65로 12.98% 이제 폭등을 하였는데 지금 빅스 지수 상승 시에 빅스의 하락 베팅을 하는 SVXY를 매수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SVXY ETF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빅스 지수가 특히나 30을 넘어갈 시에 SVXY는 거의 무조건 매수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세브레브리지 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고 리오프닝주 섹터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보잉은 마이너스 2.45%, 델타항공 마이너스 2.5% 기록을 했으며 카니발은 마이너스 3.78%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비자는 현재 아마존과의 이제 관련해서 논쟁거리가 해소됐다는 소식에 프리장에서 1%대 상승으로 나왔으나 비자는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85% 지금 현재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종목들이 빠졌다. 빅테크도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상과 전쟁 리스크에서는 지수 자체가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살아남는 종목, 플러스로 이제 마감되는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이제 월마트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상승 흐름, 프록터앤갬블 배당주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코카콜라도 지금 2%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 배당주들이 그래도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리츠 관련주도 DLR 리츠 관련주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코도 2.72%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EV 섹터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루스닥 팔란티어 마이너스 16.25%의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팔란티어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장투로 이제 좋다라고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팔란티어의 성장성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이제 저는 커스터머 그로스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현재 지금 고객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이제 고객 수가 139개의 기업에서 고객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정부 기관 포함으로 지금 합산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71%가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고객 수가 이제 증가가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주가는 실질적으로 EPS가 미스가 나오면서 하락 흐름이 나왔고 큰 폭의 특히 성장주에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게 측정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올해는 이제 좋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또 반전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한 3월쯤에 저는 이제 중소형주에 좀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세미컨덕터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 하락 흐름 그리고 AMD도 마이너스 4.52% ASML도 마이너스 2%대 하락 흐름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 흐름 나왔고 중국 주식은 이제 지금 현재는 별도로 손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섹터에서는 지금 현재 LIT ETF TAN ETF, ICLN ETF, HYDR ETF 모두 유망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EV 차징 배터리에서 퀀텀 스케이프 마이너스 5%, 블링크 차징에 마이너스 4.91%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8.87% 하락 흐름 나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TQQ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LXL도 이제 종가 베팅을 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종가 베팅을 해서 전쟁 리스크 해소됨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TQQ RSI가 38.24, CCI가 마이너스 93.75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 베팅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고 볼린저밴드 하단까지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LXL도 마찬가지입니다. SLXL도 지금 종가 베팅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마이너스 11.46%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과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과 내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RSI가 현재 40.37, CCI가 마이너스 3.3, TQQ가 좀 더 지금 CCI 기준으로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TQQ 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43.95%, 거의 마이너스 44% 가까운 하락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TQQ, SLXL 외에도 엔비디아와 이제 지금 카니발
리오프닝 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항공과 여행 그리고 이제 여행 중에서는 이제 크루즈 여행 카니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